가격이란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움직일까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유장준 소장입니다. 오늘 가격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이란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움직일까요? 네, 움직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근데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가 노트북을 살 때 하이마트에서 파는 거, 백화점에서 파는 거 다르고요. 애플 아이폰도요, 정가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격은 변하죠. 스타트업, 또 내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이 되어 보면 이 가격 세팅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면 좋지만 우리가 파는 입장에 한번 돼보면 이 가격 세팅이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가격을 좀 픽스하고 싶은데, 가격을 고정시키고 싶은데 고객들은 저마다 다른 가격을 원하더라. 그때마다 내고를 해줘야 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기나 봐요. 좀 정가, 정찰제를 좀 유지하면서 뭔가 좀 루틴하게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B2B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가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물며 B2C 비즈니스 할 때도 가격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B2B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이 가격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파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뭐 학교 아니면 기업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가격 협상까지는 아닌데요. 문의 정도 되겠죠?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보통 그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가격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강사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강사비가 다 달라요. 제가 어디에서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강사비는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찰제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격이 고객마다 변한다는 것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은 고객마다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간당 한 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제가 주장을 안 해도 그냥 그 정도 강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왈가왈부하거나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신 분, 김창옥 씨라든가 되게 유명한 강사분들 있잖아요. 연사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정도 안 받으시겠죠. 더 높게 쳐주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교육, HR, 세일즈, 마케팅 이런 교육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들도 그 정도 줄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 삼성 수준의 강연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클라이언트의 여력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강연자로서 어떤 의도를 갖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상황, 고객의 여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받는 겁니다.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래도 시간당 20만원, 25만원 이렇게 해도 받지만 학교, 기관, 정부기관 이런 데서는요 10만원, 15만원까지도 받습니다.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돈 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내 재능을 좀 더 나눈다 라고 생각하고 거마비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만해서도 아니고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옛날에 글로벌 기업 다닐 때 오라클도 그렇고 HP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 메이저급 회사들도 정찰제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고객,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가격을 협상을 해서 그때 맞춰서 가격을, 견적을 제시합니다. 기업에서
뭐 제도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내가 기술 기반의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메커니즘 내지는 관행 같은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분들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거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B2B인 겁니다. 차라리 B2C라면 오히려 정찰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B2C 제품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판매가 되느냐 혹은 누구를 위해서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충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정찰제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B2C 모델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B2B는 그 태생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 회사에 맞춰준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후속 질문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가격을 기업마다, 그러니까 고객 클라이언트마다 가격을 달리 했을 때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혹은 혹시라도 우리 이 바닥이 되게 좁아서 내가 가격을 누구한테는 싸게 주고 누구한테는 비싸게 줬을 때 그것이 소문이 흘러가서 나한테 항의 내지는 어떤 불만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가격에 대한 할인도 용인이 되는 거고요. 명분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강연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의 명분은 공공성과 또 그 기업의 여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요런 어댑터가 있잖아요. 요걸 플러그라고 하냐, 어댑터라고 하나요? 하여튼 요거 있는데, 요거 이제 전자제품이라고 칠게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3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35,000원에 팔 수도 있지만요. 혹시 38,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3,000원을 더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같은 제품입니다. 서비스가 좀 다르다고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답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AS 기간을 더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자제품이 기본 AS 기간이 1년이라고 칠게요. 1년간 무상 AS를 해준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3,000원을 더 내면 2년까지 무상 AS를 해준다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값으로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얼핏 보면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사기 같기도 하고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3,000원을 더 내지만 2년간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의 안도감 내지는 어떤 신뢰, 이런 것이 들 수가 있죠.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 판매 포인트고 상품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는 뭐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분이 이거를 2년간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분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낙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초보분들한테는 뭐 너무 이쪽을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명분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줄 때 여러 가지 이런 명분, 방금 제가 AS를 더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명분을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할인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가격도 더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 그러니까 B2B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하십시오.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대신에 내가 그 가격에 합당한 명분, 그러니까 펑션 이외에 어떤 서비스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를
부가가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팔 때 그냥 하드웨어라고 해서 그냥 요거 정찰제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가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B2B 영업하시는 분들 이 가격의 어떤 이 정찰제에 대한 욕심,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